오늘은 요즘 여러모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짜 사나이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게. 1편과 달리 2편은 두세 가지로 좀 시끄러운 것 같더라고. 첫째는 프로그램의 과학적 문제이고 나머지는 프로그램 출연자의 과거나 소위 인성 그런 문제지. 두 가지는 다른 문제니까 하나하나씩 따로 짚어보자고. 첫째로 프로그램의 과학성 문제인데 4편에서 훈련병들이 한계 상황까지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걸 넘어 오히려 더 다그치고 밀어붙이는 교관들의 모습들이 시청자들에게 과학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 걸음으로 걷다가 지쳐 쓰러진 줄리안 강에게 못 일어나. 그럼 굴러서 가. 하면서 워커발로 바닥에서 구르고 있는 강을 밀어주며 고맙지 하고 물어보는 장면 같은 건 솔직히 일반적인 상식의 눈으로 보면 와, 저거 좀 심한 거 아냐? 하는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지. 근데 비난하기에 앞서 우선 저 가짜 사나이 훈련의 족보랄까. 프로그램의 메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혹독한 저 훈련의 정체가 뭔지 그 기원에 대해 정확히 한번 알아보자고. 우선 저 지독해 보이는 훈련은 교관들도 밝혔지만 기본 베이스가 네이비실과 UDT 훈련에서 상당 부분 차용해 온 거야. 물론 짧은 시간 동안 더 자극적인 영상을 보여줘야 되니까 UDT 훈련 부분 무박지옥주 훈련을 비롯 시각적으로 볼 때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주가되지 않았나 싶어. 여하튼 기본은 UDT나 네이비실 훈련이야. 그럼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가짜 사나이를 위해 만들어진 훈련은 분명하니니 가학적인 게 문제가 된다면 군대의 문제 제기를 먼저 해야 되겠지? 자, 그럼 군대는 왜 이런 훈련을 만들어서 군인들을 비인간적으로 괴롭힐까? 이유가 뭘까? UDT 훈련의 기본 목적은 두 가지야. 하나는 생존, 두 번째는 군사적 미션 완수. 해병대 캠프 같은 정신력 강화나 기타 나의 한계를 시험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는 팔자 좋은 훈련은 분명하니야. 적 후방의 특수전 부대 극소수가 고립되어서 가능한 최대한 오래 생존하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력, 정신적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 훈련의 목적이야. 들어서는 좀 애매하지. 그럼 저런 훈련을 왜 하는지 그 효용성을 지대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가 하나 있으니까 살펴보자고. 1996년 9월 18일에 강릉시 강동면에서 해안을 경비하던 초병과 니나던 택시기사에 의해 해안 50m 전방에 잠수함이 하나 발견됐었어. 북한 특수전부대원이 상어급 잠수함을 타고 정찰을 위해 남아야 했는데 실제 정찰을 수행한 이후 귀선하려 했던 정찰조 3명을 기상 상황 등으로 다시 태우지 못하게 돼버렸지. 이후 이들을 태우기 위해 해안 가까이 잠행하던 잠수함마저 좌초해버려 이후 어쩔 수 없이 잠수함의 주요 자료를 폭파하고 승조원 26명 전원이 강릉 해안에 상륙했었어. 얼마 후 잠수함 운용과 관련된 일반 사병 길고 정치보위부 관련 요원 등 비전투원 11명을 살살해버리고 전투원인 나머지 인원들이 강원도 일대를 휘짓고 다니게 되는데 국군 경찰들과 교전을 벌이다 차례로 사살되었어. 9월 30일까지 대부분의 무장 공비는 다 사살되거나 잡혔는데 바로 그때부터 북한 특수작전군 부대가 얼마나 대단한 인간 병기인가를 실감케 해준 상황이 발생하게 돼버리지. 저 26명 중에 3명이 소위 정찰조였는데 북한이 부대원 1명과 일개 사단과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꾼다는 특수전 부대원이야. 나중에 이들을 사살하고 발견된 수첩에서 일기가 나왔는데 그 일기에 이들이 받은 훈련과 작전 수행 능력이 자세히 적혀져 있었거든. 그 훈련과 능력이 진짜 입을 딱 벌어지게 할 정도였어. 자세한 일기 내용은 따로 올렸으니 한번 봐봐. 난파전 날 기쁨조화의 마지막 운유지락도 나오고 아주 놀랄로자야. 대충 주파 능력만 이야기하면 하루 40km를 완전 군장하고 뛰고 120km를 연속으로 주파하는 훈련을 해낸 놈들이었지. 처음 남아있던 정찰조 3명 중 살아남은 2명은 다른 공비와 달리 처음부터 독장 행동을 했는데 다른 부대원들이 모두 사망하고 나서도 한 달 넘게 무려 11월 5일까지 강원도 일대를 도망다니며
그 와중에도 우리 군부대를 촬영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등 독자 작전을 벌이며 우리 군을 비웃듯 강원도 일대를 활개치고 다녔어. 이들을 잡기 위해 수십만의 예비군, 해군 1개 함대, 1개 전투비행단, 3공수 특전사 등 무려 4만 4천여 명의 군이 작전에 동원된 그야말로 6.25 전쟁 이후 지상 최대의 작전이 실행되었어. 위에서 보듯 일반 병력뿐 아니라 육해공 기계화사단, 특전사, 수색대, 707 등 대한민국 최정예 군이 죄다 동원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 이정찰조 2명이 수십만의 예비군과 수만 명의 국군 최정예 부대에 둘러싸여 쫓기면서도 민간인을 습격 사살하고 군인을 잡아 고문하고 사살의 옷을 탈취하고 교전 중 한 명이 총상을 입자 다른 한 명이 피해를 입힌 우리 초소에 접근해 보복 공격하고 암계를 이용 조준 사격으로 수명의 추격대를 사살하는 등 정말 영화 속의란 보인지 아님 뽕을 바카스에 처마시듯 처마신 양 겁대가리 없이 한 달 넘게 적진인 우리 영토에서 지들 나름 생존하고 군사작전을 수행했어. 결국 마지막에 특전사 정선용 상사에 의해 사살되긴 했지만 북한의 단 2명의 특수부대원이 무려 49일 동안 적진을 헤집고 다니며 수십만의 적병력을 농락하며 작전을 수행하고 적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걸 볼 때 이 특수전 부대의 전투력과 전쟁 시 효용성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야. 우리가 보고 가학성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짜 사나이의 네이비실이나 UDT 훈련은 바로 저런 병력을 양성하기 위한 훈련이야. 적 후방 한가운데에 고립되어서 수만 명의 적병력에게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최대한 오래 살아남고 작전을 수행해 적에게 타격을 입히는 말 그대로 전투병기를 만들기 위한 생존 훈련이지. 적에게 잡히면 임무 실패는 물론이거니와 고문을 당할지 총살을 당할지 또 정보를 풀어 아군에게 막대한 타격을 입힐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서 졸린다고 잠을 자고 힘들다고 쉬었다 가고 물 마시고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행동과 여유를 찾을 수 있겠어? 체력적으로 한계에 한계까지 밀어붙이고 정신적으로도 적진에 한두 명이 고립되어 수만 명의 적에게 쫓기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지독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 훈련의 목적이 있는 거야. 정확히 말한다면 가학이 아니라 생존이 저 훈련의 본질이란 거지. 쫓기다 힘들고 비인간적인 이 적에게 전화해서 야, 우리 지금 나흘 동안 못 자고 식량도 바닥나서 사흘을 굶었다. 일단 한 이틀 정도 신사협정을 맺고 푹 쉬고 다시 하자 하면 적들이 그래, 우리는 수만 명 니들은 2명이니까 너무 우리가 심했던 것 같다. 그동안 미안했고 이틀간 푹 쉬고 다시 시작하자. 뭐 먹고 싶은 거 있음 말해. 우리가 드론으로 보내줄게. 이럴 리는 없잖아. 2차 대전 중 소련이나 독일이 포로를 잡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찾아봐봐. 우리 상대는 북한, 일본, 중국 등이야. 가들이 극한 상황으로 우리와 맞붙었을 때 소련, 독일보다 신사적일 것 같아. 기본적으로 가짜 사나이에서 보여지는 훈련은 바로 저런 특수전을 대비해 부대원을 생존시키게끔 하는 생존 훈련이라는 걸 일단 인식하고 논란을 벌이든 말든 해야 된다고 봐. 저게 만약 삼청교육되었다면 가학적이라 할 수 있지. 훈련의 목적이 교육생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고 교육생들의 안위는 관심 없다. 죽으면 니들 어차피 5,000원짜리 합판 떼기 하나면 끝이야. 이런 식이면 더 말할 나위 없는 가학적이고 비인도적인 행위지만 가짜 사나이는 부대원을 생존시키기 위한 훈련이고 항상 교육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잖아. 그러니 목적이나 진행 과정 어느 면으로 봐도 가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 다만 일반인의 상식에서는 벗어날 정도의 굉장히 힘든 훈련이란 건 인정해야지. 절대 하고 싶어하지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페달을 힘으로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안전을 최우선을 해서 태교를 시키는 방향으로 하자.